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를 구구단처럼 쉽게 투자 구구단입니다. 아직 밖에 나가면 땀이 절로 나는 날씨이지만 한국 주식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그렇게 잘 나갔건만 야속한 코스피는 3,100까지 투자자들을 몰아붙이고 있네요. 이렇게 시장이 푸를 때 생각나는 것이 바로 배당주 투자입니다. 배당주는 평소에는 별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도 하락장만 오면 포트폴리오 방어용으로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곤 하는데요. 오늘은 배당주가 왜 포트폴리오 방어용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배당주 투자 시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배당주가 뭔지 대충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랑은 관련 없다면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바로 배당주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유용하다라는 인식 때문인데요. 만약 시가 배당률 5%짜리 배당주 1,000만원어치를 들고 있다면 1년에 배당은 꼴랑 50만원밖에 안 나오고, 시장 호황기 때는 다른 주식들 다 갈 때 혼자 안 간다는 편견 아닌 편견이 있죠. 즉 적어도 10억 원어치는 들고 있어야 배당주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배당주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주 투자의 기본 테크닉을 알고 있다면 다른 여러 투자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주 투자는 재테크 초반에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는 데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배당주 투자를 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식은 시가 배당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사실 공식도 아니고 시가 배당률의 정의 자체가 주가분의 배당액인데요. 주가가 10,000원이고 1년에 배당을 300원씩 지급하면 시가 배당률은 3%가 됩니다. 즉 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매년 3%씩 이자를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그런데 배당주에는 각 주식마다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배당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배당주인 맥쿼리 인프라의 예를 살펴볼까요? 맥쿼리 인프라는 최근 5년간 4.6%에서 6.7% 사이에서 배당을 실시했는데요. 매년 1% 정도의 변동은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5% 내외의 배당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맥쿼리 인프라는 매년 5% 정도는 배당을 꾸준히 주는 회사라는 인식이 생기겠죠. 그 인식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면 시가 배당률이 주가를 방어해주는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즉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저절로 높아진 시가 배당률의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배당주를 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매수세가 늘어나니까 수급이 정상화되고 주가는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이런 논리가 잘 적용되는 주식으로도 유명한데요. 어지간한 하락장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코스피가 휘청거리는 날에는 언제나 주식 커뮤니티에 맥쿼리 사둘걸 하는 소리가 나오곤 합니다. 심지어 작년 3월 코스피가 1,400개까지 떨어졌을 때도 맥쿼리는 11,500원에서 겨우 17% 하락한 9,500원에서 저점을 다지고 주가를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5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지자 시가 배당률이 7.4%까지 올라갔는데 이에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에 들어간 것이죠. 저도 이때 맥쿼리를 조금 매수해서 짭짤한 평가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설명으로만 보면 배당주 투자는 주가가 오르면 내 평가 금액이 올라가서 좋고 주가가 내려가면 시가 배당률이 높아져서 좋으니 마치 기적의 투자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배당주 투자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배당주 투자의 대전제, 그것은 바로 배당액이 꾸준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가 배당률의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고 내려가면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서 좋지만 이 논리는 모두 배당액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있어야 실현이 가능합니다. 만약 단기순이익이 줄어서 배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매년 배당 정책이 변화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적정 시가 배당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 수급이 없을 테니까 주가 방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꾸준히 지급할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주식시장에는 배당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50년 이상 주당 배당금을 꾸준히 높여놓은 기업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경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순이익을 창출하고 배당금을 높였다면 앞으로도 배당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으리라는 투자자들의 강한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렇다면 한국 주식시장에 배당킹들은 없을까요? 한국은 주식시장의 역사가 짧고 배당주 투자라는 개념이 잡힌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금 관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투자 관련 사이트인 아이투자 등에서 장기 배당 성장주 20선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데요.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배당을 늘릴 한국의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하지만 높은 배당 수익률만 보고 배당주를 매수했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년도보다 배당을 깎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배당컷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배당컷을 선언한 대표적인 기업이 케첩으로 유명한 크래프트 하인즈입니다. 배당컷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잠깐 알아볼게요. 배당컷을 선언하기 이전 크래프트 하인즈는 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 2019년 초 주가가 45불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배당을 꼬박꼬박 잘 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컷 이전까지는 시가 배당률이 계속 높아졌고 배당 투자자들은 시가 배당률이 높아진 크래프트 하인즈를 대량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크래프트 하인즈는 주당 0.625불에서 0.4불로 무려 36%의 배당컷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주가는 단 하루 만에 27%가 하락하고 맙니다. 주가 배당금이 36% 줄어들었지만 주가도 함께 27% 하락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죠. 심지어 크래프트 하인즈는 워렌 버핏마저 포트폴리오의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던 주식이라서 크래프트 하인즈 때문에 버핏도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초에는 드디어 워렌 버핏의 명성에 금이 가는가 같은 어그로성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죠. 그 이후 다른 투자들이 성공하면서 명성을 회복했지만요.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높은 배당 수익률만 보고 배당주를 매수했다가는 크게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의 짤방은 네이버에서 배당주라고 쳤을 때 나오는 첫 번째 화면인데요. 참으로 무섭게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그냥 아무 필터링 없이 종목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가령 베트남 개발 1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주에 236원인데 작년에 배당금을 90원 지급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무려 38.1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에 노출이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38.14%라는 수치를 보고 무지성 매수를 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배당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주식장 하락기에 많이 선호받는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식이 그렇듯 잘못 선택한다면 주가와 배당금이 동시에 하락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격의 고통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배당주를 잘 선정하셔서 따뜻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구구단처럼 쉽게 투자 구구단이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